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합니다. 오늘은 일명 염블리, 염승환 LS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염 이사님 얼굴을 제가 보도 채널에서 자주 뵙습니다. 맞습니다. 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 주가 3,000선이 깨지냐 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진짜 오랜만이죠. 네, 지금 뭐 사실 3,000은 좀 너무 먼 얘기 같았는데 네. 불과 진짜 2주 만에 거의 한 2,600에서 네. 지금 이제 2,900 거의 어제 98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3,000 근처로 왔는데 네. 이게 그냥 3,000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속도가? 근데 보통 강세장은 이렇게 와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강세장 우리가 강도를 따질 때 네. 이게 천천히 가는 장도 있고 이렇게 가빠른데 이런 장이 그 코로나 때 한 번 있었어요. 아하. 그때 막 돈 풀려가지고 기억나요. 네. 그때 경기 안 좋은데 이제 자산시장으로 돈들이 막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주식시장 한번 급등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속도로 지금 좀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게 벌어진 현상인데 이게 이제 불확실성 해소제로 이제 연일 상승을 이어가던 이제 국내 증시인데 사실 근데 우리 국내 증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를 뒷받침한 해외 증시 상황, 중동 상황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지금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런 증시가 왜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물론 이제 작년에도 사실 좀 한 번씩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좀 학습 효과도 좀 있어요. 그때도 막 전면전 간이만이 그랬는데 결론은 사실 그러고 좀 말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국제 효과 다시 빠져버렸고 근데 이번에도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은 그렇죠. 맞는데 네. 시장 그렇죠. 이제 설마 전면전까지 가겠냐. 왜냐면 양국은 국경이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중간에 뭐 이라크, 시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가기가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이란이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시켜 버리면 그럼 중국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네. 받으니까. 이란도 타격받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다 타격받아요. 아하. 우리도 아마 여기 봉쇄시키면요. 당장 LPG 뭐 가스값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지금 우리가 다 공급받고 있어서 대부분. 그래서 이제 물가가 좀 튀어서 좀 우려가 되는데 근데 이란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를 봉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봉쇄는 안 하지 않겠냐. 이런 좀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확실한 게 이란을 뭐 제거하겠다는 식으로 또 그러니까 얘기를 해버리니까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네. 얘기까지 오늘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개입하면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또 국제유가 또 오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좀 걱정되는 이슈긴 한데 네. 근데 국내 증시는 사실 작년하고 뭐 올해를 보면 꼭 해외 증시랑은 이렇게 같이 가는 패턴 잘 안 나와요. 작년에 미국 갈 때 우린 반대로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은 이게 아니다.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글로벌 증시가 부진한데 한국만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해외 변수보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유동성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네. 막 돈도 풀리고 있고 외국인도 막 사고 또 거기다가 지금 신정부가 주식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국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해외 요인을 지금 아직까지 좀 이기고 있어서 한국 시장이 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불과 한 일주일 만에 4조 원을 사버렸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이제 한국 증시가 좀 재평가될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외국인은 환율 따라가는데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네. 1,470원에서 최근에 1,35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이걸 이제 원화 강세라 그러죠. 환율이 떨어지는 거. 그렇죠. 네. 그럼 아무래도 달러보다 원화가 강하니까 원화 자산 사는 게 돈 벌 수 있는 부분이죠. 달러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화 오르니까 네. 그럼 국내 주식을 사는 순간 원화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보통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 때 좀 사는 편이에요. 과거부터. 네. 근데 아하. 그게 정말 오랜만에 지금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바뀌다 보니까 한국 좀 투자 좀 해보자. 이런 이제 시각으로 바뀌면서 그 두 가지 요인들 한국 증시 재평가랑 원화 강세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려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제 오늘 코스피를 보면 그야말로 빨갛습니다. 네. 불기둥이 그냥 치솟고 있는데 어제 오늘 네. 붉은색 이거 계속 그러면 이제 앞으로 파란색 보기 좀 어렵습니까? 어떻게 아니 뭐 됩니까? 중간중간 파란색은 나오겠죠. 그리고 너무 계속 오르는 것보다는 중간에 조정을 받으면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지. 네. 이게 너무 무리하면 네. 휴유증이 되게 심각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간중간 조정은 나오겠지만 아직은 좀 끝은 아니라고 보는 게 아직 개인 투자분들은 제대로 들어오시지도 않았거든요. 이번에 네. 올라올 때
시장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오르니까 좀 예전부터 이제 들고 있던 분들이 좀 파시더라고요 주식을. 그래서 개인 투자는 반대로 한 3조를 팔아버렸어요. 어머나.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흔히 그 박스피라 그러죠. 시장이 그냥 갇혀 있었어요. 아하.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않고 막 박스권에 왔다 있다 갔다. 이제 예. 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전략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오르면 팔아야 돼요. 왜냐면 다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내리면 사고. 아하. 이 전략이 잘 맞았어요. 지난 한 20년은.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오르니까 상단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습 효과도 있어요. 아 이렇게 올랐으면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설마 저게 올라가겠냐. 이제 더 이런 가겠냐.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주식을 좀 파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만 저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고객 예탁금이 지금 한 65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네. 이게 한 50조 원 초반이었어요. 얼마 전에. 네. 그 예탁금은 그거예요. 이제 주식 살려고 그 증권사에 돈 넣는 거 있죠. 그렇죠. 그 돈이에요. 네. 그 돈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금이죠. 그게 예수금이에요? 예, 예수금. 예. 그걸 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돈이 있어야 주식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뉴스 나왔더라고요. 은행에서 지금 돈 빼서 주식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고. 어머.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너무 올라서 사지는 않는데 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머, 일단 돈 세상에. 넣고 좀 빠지면 좀 사겠다. 그렇게. 이 대기 자금이 지금 너무 풍부해가지고 시장이 지금 쉽게 이렇게 막 그 예전처럼 이렇게 다시 또 내려가고 그러진 않을 그럴 거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 하나. 사실 우리 올 초만 해도 국장, 그러니까 우리 국내 네.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또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계속 뭐 단어가 좀 바뀌긴 하는데 머리를 시험하나 우리? 네. 근데 이게 그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네. 투자할 때. 예. 근데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보고 있어요. 국장으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난 15년 동안 2010년부터 2024년 동안 4년까지 네. 미국 증시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14년은. 이건 14년간을 14년간 미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증권 주식시장은 따져봐도 미국이 640% 올랐고요. 제 기억에 자료를 봤는데 미국 제외한 국가가 200% 올랐어요. 3배 이상, 예. 3배 이상 올랐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쏠림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이 제일 심했어요.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부터 뭐 그렇죠, 핀테크가 그렇죠. 엄청 난리도 가고 아니었죠. 네. 한국은 역주행했잖아요. 네. 계속 빠지기만 했잖아요. 그랬죠. 이게 더 심화됐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어떤 자산도 영원히 오르는 건 없어요. 영원히 하락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미국 자산이 그러면 앞으로도 20년 더 이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는 근거가 달러 때문에 그래요. 달러가 그동안 너무 강했거든요. 네. 달러 강하면 미국 주식 사는 게 맞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환차이기라 그러죠. 네. 작년에 미국 주식 하신 분들 기분이 왜 좋았냐면 달러로도 돈을 벌었어요. 네. 달러 값이 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주가 오르죠. 달러 오르죠. 야. 근데 지금은 반대로 하소연을 하세요. 네. 주가도 조금 시들시들한데 달러까지 달러가 떨어지니까. 손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반대로. 그래서 이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할지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본인이 원해요. 무역 적자 해소를 해야 되니까. 예, 예. 또 구조적인 네,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유가 네. 있어요. 그래서 달러 오르는 걸 원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저번에 한번 간접적이긴 하지만 아마 요구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원화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여부는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미국 정책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관세 정책의 최대 피해 국가는 미국이잖아요. 미국 소비자가 피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거든요. 우리가 원화가 약했던 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펀더멘탈이 안 근데 좋았으니까. 지금은 보시면 뭐 어쨌든 간에 돈 풀어서 경기 살린다고 하니까 그럼 투자자들이 봤을 때 원화값 오르겠다. 경기 좀 살아나겠지. 근데 미국은 자꾸 트럼프 정책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 반대로 미국에 가는 사는 거죠. 주민들 저기 몇몇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대요. 요새. 지금 소비가 예. 실제 줄고 있어요. 네. 어제도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0.9%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소비가 느는 국가인데 실제 맞아. 감소하기 그 시작했어요. 체감 지수가 아주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런 거를 경기가 반영하니까 네. 달러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저는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그냥 단순히 뭐 많이 올라서 끝난다가 아니라 좀 올해 말까지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겠냐.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조정을 거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우상향할 것 같아요. 우상향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과 관련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도 열어두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 아몰, 판촉물 굿즈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신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다양한 기프트 판촉물도 에드피 아몰.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 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라이프 진행자 양돈사모 양수진이었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수요일 순서 이슈가 뭐니 LS증권의 염승환 이사 모시고 주식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5284님이 연 박사님, ISA 계좌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뭐 그건 저한테 전문가시니까. 제가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국내 주식이 좋을 것 같아서 국내 주식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 네네. 한번 구성해 보시면. 국내 주식. 그리고 특히 배당 좀 많이 주는 기업이 있으면 고배당주라고 네. 좀 힌트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저 국내 증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이끌고 있는 대장주, 주도주 뭡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좋았던 건 원전주예요. 원전주. 아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네, 이트로 봤어요. 원전이 왜 가장 뜨거웠냐면 사실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미국에. 네. 그러니까 원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아. 이 명령을 서명을 했는데 앞으로 원전은 엄청나게 짓겠다는 거예요. 왜냐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려면 그렇죠. 원전은 24시간 전력 공급이 맞아요. 가능하죠. 그게 그리고 탄소 배출도 없고. 맞아요.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좀 좋은 건 있는데 단점이 24시간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네, 그래서 변수가 원전을 많죠. 네.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네. 근데 미국이 시공 능력이 좀 떨어져요. 아하. 우리가 원전은 시공 능력이 세계 최강이거든요. 네네. 이번에 체코 원전도 그러니까요. 수주받은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겠냐. 미국이 뭐 지금 그리고 유럽도 탈원전 끝내버렸잖아요. 네. 네네. 독일마저도 이제 탈원전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 원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예전부터 탈원전 정책이었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그걸 좀 접었더라고요. 예, 여론도 좀 원전에 좀 우호적인 여론으로 예전보다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새로운 정부 들어와도 원전이 피해주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도 없고 해외에서 지금 성과도 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대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네네. 원전 주 기기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체코 원전 수주도 계약 그렇죠. 맺었죠. 네. 그래서 원전 앞으로 2030년까지 성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붙어가지고요. 그럼 네. 주가가 이제 가장 지금 좋았습니다. 그럼 방산하고 조선 이런 건요. 반도체. 가상화폐 그거는 뭐 뭐 이런 최근에만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좋았어요. 늘. 아, 원래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산조선은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강하네. 네, 보니까. 근데 이게 원전하고도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 뭐냐면 이 세 개가 공통점이 있는 게 전 세계가 다 원하긴 해요. 우리나라 지금 뭐 폴란드도 우리나라 지금 무기가 그러니까요. 가성비가 네, 좋다 네, 보니까 네. 하는 거고 네네. 조선도 물론 중국이랑 경쟁사가 있지만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은 좀 파트너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배를 근데 그 나라들은 못 만들거든요. 배는 필요한데 못 만들어요. 근데 원전도 비슷하죠. 하고 싶은데 시공 능력이 안 떨어져요. 되니까. 근데 우리는 빨리 또
좀 값싸게 만들어주고 또 이게 공통분모가 좀 있어요, 사실은. 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가성비, 가성비에서 최고 경쟁 국가는 중국인데 이 시장에 중국을 지금 배척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무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중국 원전은 유럽에 가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미국은 중국 배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안보랑도 다 연결이 그러니까 돼요. 보안상 약간 안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겹쳐가지고 이 조선 방산 이 원전까지 다 그렇군요. 비슷한 스토리로 지금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민주라고 불리는 주요주들은 뭐 아직까지 그닥 오르지 않았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네, 오늘 뭐 좀 오르곤 있는데 네. 진짜 못 올랐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 갔거든요. 경쟁사죠. 갔어요? 지금 25만 원까지 갔었죠. 불과 얼마 전에 17만 원 했었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벌써 25만 원인데 예. 삼성전자는 얼마 전에도 5만 5천 원인데 이제 겨우 5만 9천 원이거든요. 그냥 오른 게 없어요. 야, 옛날엔 진짜 대장주였는데. 그러네. 네. 어떡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훼손됐어요. 시장의 평가 이렇게 내놓겠구나. 반도체에서 예상 실적을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에 역전하고 있어요. 실적도 반도체 면에서 지금 명실공히 이제 반도체 1등은 뭐 삼성 입장에 자존심 상하지만 이게 팩트니까 하이닉스가 전 세계 1등 됐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 실적만으로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그걸 반영했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도 반격을 아마 시도는 할 것 같아요. 네네. 아직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공급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엔비디아 경쟁사 중에 브로드컴, 그다음에 AMD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여기에는 또 삼성기 탑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그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이 올랐나요? 네, 삼성이 올랐고 그래서 삼성이 뭐 그동안 이제 안 좋았던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반영은 됐고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정말 너무 저도 깜짝 놀랐던 기업이 네이버입니다. 네. 오늘 지금 하루에만 주가 15% 오르고 있거든요. 그건 거의 하루치 최고 찍은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렇게 급등한 걸 하루 만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하정우 AI 씨가 수석으로 간 AI 거. 수석으로 간 그분이 네이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당장 오르진 않고 오늘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재된 수요였군요. 네. 잠재된 그리고 이제 호재였군요. AI를 지금 이제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도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AI 성장하겠다. 그렇죠. 3대 강국.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장 경험 있는 사람을 수석에 앉혀버린 거예요.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 제일 최연소 수석이었다. 맞습니다. 예. 그 의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럼 민간 기업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해보자. 근데 이제 그 지금 국가 단위로 AI를 지금 굉장히 육성하는 나라들이 몇 국가가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 가장 대표적인 게 아랍에미리트. 네. 얼마 전에 그 저기 아랍에미리트의 젠슨한 그 CEO 그 엔비디아 칩 공급한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 단위로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형성이 됐고 그걸 우리가 이제 용어로 소버린이라 그러거든요. 소버린 AI. 국가가 주도하는 AI라고 하는데 소버린 AI.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하정우 씨를 영입을 했고 하정우 씨가 옛날부터 소버린 AI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네이버 출신이잖아요. 그 기대감이 반영됐구나. 기대감이 이게 네이버가 또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적인 언어 모델 여러분 뭐 챗GPT 많이들 쓰시지만 네네. 한국의 네이버도 그 모델을 하나 갖고 있어요. 하이퍼클로버 X라고. 따로 있어요. 따로 있구나. 네, 근데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존재감이 좀 없는데 한국형 모델이에요. 네, 근데 그 모델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이슈들이 좀 뒤늦긴 했는데 반영돼서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질문 짤막하게 7366님이 미국 지수 주총 장투 중인데 안 팔고 냅둬도 되나요? 뭐 지수 그거는요 그 이제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워런 버핏이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개인 투자는 딴 거 하지 말고 S&P 500 지수 추정하는 ETF에 그냥 그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그냥 잊고 지내라. 네. 이런 얘기 실제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과가 너무 좋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5년 동안 미국이 600% 올랐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또 조정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뭐 미국이 그렇다고 뭐 계속 오른 게 아니잖아요. 15년 동안 뭐 중간중간 뭐 급락도 잊고 했고. 지내라 넣어두고. 근데 이제 적립식으로 꾸준히 했던 분들은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개별 기업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기간을 얼마까지 보실지 모르겠어요. 뭐 영원히 난 하겠다 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향후 한 몇 년간은 한국이 더 위에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그 당정 협의 거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급하는 방안 얘기 나오는데 내일 국무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유동자금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증시로 이게 오면은 증시의 호재가 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경제로 봐서도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그러면? 경제나 이제 증시에는 호재가 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네. 근데 이거를 현금을 직접 쥐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옛날에 그 코로나 때 현금을 많은 국가들이 쥐어줘서 금방 회복했는데 그걸 안 했던 국가 하나가 있죠. 중국. 중국은 돈을 안 줬어요. 네. 그냥 쿠폰 몇 개 좀 주고. 네. 그래서 경기가 계속 회복이 못 됐어요. 그래요. 그때 중국 정부는 그리고 좀 조금만 코로나 되면 또 아예 그냥 셧다운 해버리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국 제외하고는 많은 국가들이 다 현금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한 2번 받은 걸로 제 기억나거든요. 했죠. 네. 그러니까 빨리 회복된 거예요. 사람들이 돈 받아서 이제 소비를 어쨌든 하니까 경기가 살아났고 대신에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풀면 뭐 자산 가치가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역효과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요. 버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이 적정 가치보다 더 올라가 버려요. 유동성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경계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기 아시겠지만 최악이잖아요. 네, 사실 네, 최악이고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돈이 좀 뭐 그 어쨌든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풀 수 있는 한 좀 많이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워낙 최악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뭐 논란이 됐으면 있는 분들은 좀 내비두고 좀 어려운 분들한테 더 하고 이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차등으로 아마 주는 아니요. 걸로. 전체 다 하기로 했어요. 전체는 뭐 기본 15만 원인가 다 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금액 차별. 네, 금액 차등을 한다는 건데. 차등하는 건데. 네. 그래서 어쨌든 돈을 이제 풀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코로나 이후 거의 5년 만에 푸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돈들이 소비로도 가고 또 이 자산 시장으로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 풀리면요. 모든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 값어치는 떨어져요. 네. 돈과 반대로 가는 게 바로 자산입니다. 그래서 벌써 뭐 부동산. 그러니까 그 부동산 지금 벌써 암호화폐. 풀린다는 얘기가 예. 막 나오잖아요. 이게 부동산만 주식도 가격이 마찬가지. 오르고 있다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게 예. 이제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버블은 경계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초기 국면이라서 아마 계속해서 이게 그 밑에서 유동성이 자산이나 소비를 좀 부양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코스피 3,000선 돌파할까 안 할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거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처까지. 네. 근데 이게 지금 3,000선 돌파를 그러니까 이게 투자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물론 넘으면 좋긴 한데 이거 3,000선 넘는 것만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사시려고 고민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한 50포인트만 오르면 바로 3,000인데 그래서 너무 3,000에 의미를 두진 마시고 뭐 상징성은 있지만 아니 JP모건이 3,200까지 그러니까 3,200 까지. 저는 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요. 3,200도.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이제 보통 그 이 청산가치라 그러죠. 청산가치 PBR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산을 기업이 다 정리하고 남았을 때 예, 그거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냐. PBR 1배 이하라면요. 회사가 그냥 청산했을 때 주가가 그거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제 할인받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0.8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렴하게 뭐가 평가- 잘못된 거죠. 아. 근데 미국은 4배예요. 그것도 미국은 너무 자산가치 4배. 과대평가. 예,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만큼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역대 PBR 평균이 1.15배 정도 된대요. 평균이. 네. 그러면 그거에 얼마냐면요. 평균치로 계산하면 3,400포인트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3,400 가도 비싼 게 아니라는 이게, 거죠. 아,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주가 5천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방문해가지고 코스피 5천 시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자본시장 저평가 구조를 바꾸겠다. 근데 임기 내 5천 시대 가능할까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의혹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실행이 좀 중요한 거잖아요. 실행이. 그러니까 작년에도 좀 아쉬웠던 게 밸류업 기대감이 되게 높았는데 결국엔 흐지부지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하반기에 그냥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네네. 상반기에 그 밸류업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서 정말 증시 뜨거웠거든요. 작년에도.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좀 이제 하반기엔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런 선언이나 이런 건 되게 좋고 벌써 지금 주가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정말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좀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발휘해 줘야 되고 그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5천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정책의 연속성 같아요. 그 작년에 한창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왜 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 내야 되는 얼마 이상 벌면 세금 내야 되는 그거 있었잖아요. 금투세 있었죠. 예, 그거는 지금 그건 이제 그 폐기됐죠. 없던 예, 일이거든요. 예. 아하.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팽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원 CNI가 이제 그 남녀 2,000명에게 코스피 5,000 달성 예상 시기를 물은 결과 불과 한 2, 3년 내에
불가능하다가 뭐 29%, 그다음에 또 2, 3년에 가능하다가 보는 게 또 28%. 네. 비슷해서 이건 전문가 시각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뭐 5천은 진짜 갈지 안 갈지는 그 미래 얘기지만. 네. 근데 우리 한국 시장이 흔히 그러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이 네.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대주주의 가치랑 소액주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경영진은 흔히 우리가 보통 대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재벌 기업이 있잖아요. 재벌 총수가 그 사람의 경영진의 생사 여탈권을 사실 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네. 소액주주보다. 그래서 그 가치가 평가절하돼서 소액주주 뭐 가장 가까운 예가 뭐 아시겠지만 LG화학이 물적 분할한 거. 네네. LG엔솔. 네. 그래서 LG화학 주주분들의 피해가 엄청났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법적으로 전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네. 21년도에 강세장에서 장이 무너져 버렸죠. 신뢰가 근데 사라지니까. 그거를 보호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겠다는 건 상법 개정해가지고 네, 법으로 네, 네.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소액주주의 예.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저는 이거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소액주주 가치를 법으로 보호해준다? 이게 진짜 이제 명문화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걸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통과되면 어쨌든 소액주주 가치, 그러니까 경영진이 의사결정할 때요.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결정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소송을 이제 당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액주주 가치랑 가치가는 그걸 이제 많은 소액주주분들이 다 원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충분히 해소되기 때문에 뭐 5천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레벨업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 정부의 상법 개정, 또 주주 환원 강화, 자사주 소각 등등 이 여러 정책들이 빠르게 하겠다 이런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는 계속해서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까요?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이런 것들을 많은 이제 주주분들이 원하셨는데 네. 이게 법으로 이제 보장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많은 분들이 포기해 버리셨죠. 실망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뭐 법적인 이런 소송 리스크가 없으니까 소액주주 가치가 좀 훼손돼도 대주주 가치 우선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할인시킨 요인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이게 그냥 아무런 뭐 그런 게 없이 막 돼버리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은 결국 단기 투자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어쨌든 법 개정까지 좀 뭐 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 상법 개정이 된다면 결국에 이제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 생기는 거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최근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 원화가 중국의 위안화와 함께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 커플링 그 현상이 있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 근데 과거부터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 보통 이제 중국 경제에 많이 종속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 의존도가 높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중간재를 보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면 중국의 아이폰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조립을 하죠. 그래서 중국 아이폰에 만든 다음에 어디로 보내죠? 미국으로 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클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중국의 이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거기 수출을 많이 하는 올라간다. 그래서 위안화를 같이 항상 연동된다고. 근데 이제 이게 뭐 디커플링이 나중에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안화랑 어쨌든 그 한국의 원화 가치를 좀 이제 거의 동일하게 좀 비슷하게 좀 보면서 위안화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죠? 그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달러는 약해지고 그러면 중국 경기 좋으면 당연히 우리 한국도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니까 당연히 한국 경기도 좀 같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 기대감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반도체 수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동되는 구조가 좀 있다 보니까 위안화랑 한국의 원화랑 좀 동조화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슈가 머니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르노 그랑콜레